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월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2060대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관망기조 이어졌습니다. 거래대금이 4조 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어제 거래대금이 4조 원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월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은 하고 있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동사는 국내, 중국, 홍콩 등의 판매처를 두고 있는 궁중미책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진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외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합병했던 분유뚜껑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계사로 메일유업이기 때문에 이 메일유업이 판매하고 있는 분유의 뚜껑을 만드는 사업부를 최근에 합병을 했습니다. 이 분유뚜껑 생산 설비 증설, 잔처리 설비 내재화로 매출액과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패션 사업부인데요.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화를 통해서 적자폭을 감소를 시키겠다. 그리고 중국 회사와 JV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또 신규 전략에 매진을 하겠다라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또 부진한 사업부 역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당연히 화장품 사업부인 이제 궁중미책을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3분기 예상 매출액은 약 558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2.2% 매출액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35억 원 예상하면서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화장품의 핵심인 궁중미책, 이 궁중미책만 따로 놓고 보면 매출액은 141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43.1%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면세점, 중국의 티몰, 홍콩의 샤샤는 우리나라의 이제 올리브영 같은 브랜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 성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핵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주의 조정 때문에 동사 역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3,000원, 건전라인 9,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이마트 1.28%, 한울바이오파마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죠. 현재 12.5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3.21%, 그리고 예스24는 5.29%, 펄어비스는 6% 이상의 수익률, LG유플러스는 3.3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15일에 주셨던 대신정보통신 5.28%, 풍국주정은 5.63%, 그리고 유비벨록스는 15.8%, 그리고 오공은 4.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윤여미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SK머티리얼즈 8.73%, 4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12.09%, 3위에는 한올바이오파마 12.54%, 2위에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서진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대신정보통신 올라와 있습니다. 5.28%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풍국주정 5.63%의 수익률. 3위에는 DPC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8.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유니캡 올라와 있습니다. 9.6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1위에는 유비벨룩스 올라와 있는데요. 15.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팀장의 서진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30.9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이태원 본부장의 하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3.5%의 수익률. 그리고 이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9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4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4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46%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일단 3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오늘은 공동 1위입니다. KH바트 올라와 있는데요. 차동환 차장과 백은한 팀장님께서 9월 20일에 나란히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66%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10월 15일에 한올바이오파마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좀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좀 개발 연구 중인 지금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이죠. 이 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이제 임상 2상 시험에 대해서 지금 효능과 편의성을 좀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미국 안과학회에서 좀 구두로 좀 발표를 하였는데요. 지금 미국 안과학회 같은 경우는 세계 32,000명의 안과 전문의가 가입된 미국 내 최대 어떤 안과 학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동사가 이제 중국 지역 파트너죠. 하버바이오메드가 또 지난 11일에 이 비슷한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중국 코드명은 HBM 9036인데요. 임상시험 이상을 좀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임상시험도 마찬가지로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발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효능과 어떤 약효를 좀 보여줬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3상을 좀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동사에게는 이제 안구건조증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치료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 판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 이제 영업이익으로서 분명히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까지는 좀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2017년부터 어떤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수입으로 잡히면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210% 정도 증가한 한 170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지금 임상 결과라든지 어떤 기술 수출에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증가시켰다는 부분,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9월 6일에 DPC를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 5,7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예. 1차 목표가인 5,750원을 가볍게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이 DPC의 자회사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먼저 2조 원이 넘는 몸값이 예상이 되는 이 하나 시스템이 지난 4일에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 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 대여로 손꼽히는 이 하나 시스템이 공모에서 나서면서 DPC의 자회사인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 이 투자자가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인 헬리오스 SNC 투자 규모는 3천억 원 이상으로서 이번 회수를 통해서만 약 6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는 등 해당 펀드 수익률은 약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외에도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해에 이 빅히트 방탄소년으로 알려진 이 그룹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동물 질병 진단 사업체인 메디안디 노틱스에 노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최근에 밝아졌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확산으로 상승세를 잠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메디안디 노틱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실시간 유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한 코넥스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해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DPC의 자산 운용 분야 자회사들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체 연결 기준 매출액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수익률 성과도 성과이지만 운영 능력을 이번 투자 성과를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성장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DPC의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이 약 10만 주 누적 10만 주를 매수를 보였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성과가 DPC의 남은 3, 4분기에 실적이 반영되어 호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좀 더 높여 6,1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거의 1%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요즘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좀 이제 실적이라든지 어떤 섹터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주에 가장 이제 핫했던 것은 이제 영국과 EU의 어떤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영국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노딜 브렉시트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이 브렉시트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는 아직 이제 스몰 딜이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직 서명을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회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렬된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에 좀 완벽하게 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시름 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도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인데 사실 생각보다 S&P 지수에 이제 등록돼 있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률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80%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몇 가지 좀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24일에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죠. GDP를 좀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2% 어떤 2%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염두를 하셔서 좀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도 성장 좀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을 좀 골라 보시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갈 것 같은데 매수랑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전일 야간 증시에서 보통 유럽 증시와 미국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에 따라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약 강보합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1차 저번에 스몰 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스몰 딜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아무래도 부분적 합의이다 보니까 눈치세를 보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24일에 그렇죠. 24일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 총리
일본 아베 총리와 24일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진전은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러한 그 면담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 호재가 나온다면 정상회담으로 한일 정상회담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개별적으로 좀 섹터를 보면은 반도체 관련 소재라든지 아니면 OLED, LCD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개별 종목들의 호실적인 이뤄낸 개별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기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조금씩 개별주 위주로 좀 보이니까 이러한 관심 종목들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좀 참고하실 만한 권장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낙연 총리가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이러한 즉위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것 함께 따라가 보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섹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기업 실적의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여민 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최근 좀 바이오주가 잘 가고 있어요. 관련돼서 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좀 저점을 많이 찍었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는 악재가 해소되면서 지금 하반기에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실적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하반기 가장 큰 기대주죠. 뭐 메지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관련돼서 임상을 좀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리뷰했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물론 섹터별로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을 잘 고르셔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아무래도 좀 큰 좀 수익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22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관망기조 이와 함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목요일에는 현대차, 포스코, LG, 생활건강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3분기에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오늘 바이오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코스닥 시장 강했었죠. HLB의 거래 대금이 크게 좀 몰렸습니다. 시장 상승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HLB 시총 2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시총 이제 6조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위 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HLB 생명과학의 매매 거래는 오늘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탓인데 오늘 함께 이 부분 좀 명심을 하시면서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5%의 상승으로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 58,800원대, SK 하이닉스 1% 이상 강세 보이면서 7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말씀드렸듯이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좀 관망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121,150원대, 네이버 5위권 0.6%의 하락세 나옵니다. 15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넘겨 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1% 이상 강세 보입니다. 184,000원대 현재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3분기 실적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 일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 약보합권 238,0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상승 342,50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LG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99,0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신한지도 지켜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43,0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0.5% 상승하면서 2,077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65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오늘도 강세 나타냅니다. 12% 이상 급등합니다. 갭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18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쓸트리온 헬스케어도 0.57% 상승세 53,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3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빠지는데요. CJENM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펄어비스 여전히 4위권 지켜냅니다. 0.4% 약보합권, 그리고 KMW는 오늘도 약세 이어가는데요. 7만 원대에서 이번 주 출발했던 KMW 6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점께 만나보시죠. 네, SK머트리얼즈 0.69%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휴젤은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오늘도 반등 나옵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87,800원대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 이 메디톡스는 0.6% 상승세 나옵니다. 31만 6천 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 4분기에 좀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이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핵심 사업으로 이제 강조해온 광학 솔루션에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이 지금 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흥행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애플의 신형 아이폰 트리플 카메라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면서 수익성의 어떤 대폭 이제 좀 강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지금 TOF라고 해서 이제 비행 시간 거리를 측정하는 어떤 이제 3차원 센싱 모듈도 좀 실적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5세대 이제 5G 이동통신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증강 현실을 좀 구현하기 위한 부품으로서 이제 TOF 카메라의 또 수요가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스마트폰이죠. LG G의 싱큐용 3차원 센싱 모듈을 좀 공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동사가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지금 개발을 완료를 하고 차세대 차량의 통신 부품 시장 공략에 좀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5G 이동통신의 어떤 퀄컴 칩이죠. 퀄컴 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어떤 통신 모듈을 좀 개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G 통신 칩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끄는 퀄컴 칩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개발한 것은 이제 동사가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관련돼서 업체들이 상당히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부품인 5G 통신 모듈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주력해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통신 부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가 사실 이제 트리플 카메라 효과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어떤 실적도 분명히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좀 쉬어갈 부분이 분명히 보이긴 하겠지만 기저효과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TOF죠. 비행시간 거리 측정 관련된 3D 모듈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내년 하반기에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5G 스마트폰 기대감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와이솔입니다. 제가 뭐 서진 시스템을 한 8월에 좀 추천해 드렸는데 그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로 통신 장비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된 시장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5G 스마트폰의 공급이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스마트폰의 보급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소 1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애플의 5G 스마트폰 출시가 좀 전망이 되면서 지금 그 삼성전자의 어떤 중하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부터 시작해서 중저가까지 관련된 5G 스마트폰의 좀 제품이 상당히 좀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국내로 오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ODM으로 해서 물량이 내년 최대 뭐 1억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하량이 좀 감소하거나 좀 평균 판매 단가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의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한면에서 보면 폴더블 폰이라든지 5G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품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문 생산 방식에 대한 확대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우면서 어떤 폴더블 폰이라든지 5G 스마트폰의 확대가 좀 수혜가 예상되는 어떤 종목을 좀 빠르게 선점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 Y솔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당 이제 SAW 필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표면 탄성파 여과기가 지금 탑재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대당 5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G 스마트폰은 45개로 대비해서 한 22% 정도가 더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박 단소화로 인해서 모듈과 부품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브6 주파수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형 SAW 필터 탑재량도 또 또한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내년이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지금 고성능 SAW 필터가 좀 어떻게 나올 수 있고요. BAW 필터 같은 어떤 고주파수 영역을 좀 대응 가능한 어떤 차세대 필터의 출하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이제 올 하반기도 분명히 좋은 모멘텀일 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시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5G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부품 업체들의 좀 기회 요인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9,000원, 손절가를 13,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Y솔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이 동구바이오 제약은 전문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주력 품목 및 치매 치료제 중심 CMO 사업 성장 기대감과 그리고 신사업 추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단연간 피부과 시장에서 1위를 지속하고 있고 비뇨기과 처방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줄기세포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추출 키트인 스마트 X를 출시하였고 한국식약청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CE 인증 등을 획득을 했고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 성분 화장품인 셀 블룸을 런칭한 바 있습니다. 일단 동사에서 18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약간 감소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영업 인력 신규 채용 확대 및 그리고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화장품 브랜드인 셀 블룸 관련 마케팅비 지출 그리고 임상 진행에 따른 개발 비용 인식으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력 제품인 피부과 처방 의약품과 그리고 대표 CMO 품목인 치매 치료제 콜린 알포 세레이트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쟁사 대체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치매 치료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성장이 요인으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콜린 알포 세레이트의 이 연질 캡슐 제형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의 CMO 업체만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CMO 분야의 이 높은 수요를 감안하면은 실적 가시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단 동산 신사업으로 줄기세포 화장품인 셀 블룸과 줄기세포 키트인 스마트 X를 출시하였고 여기에 그리고 최근 동물용 진단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인 바이오노트에 30억 원을 투자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바이오노트는 동물 진단 시약에서 동물 질환 연질 캡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그리고 급격한 이 성장세를 바탕으로 IPO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7,745억 원에서 1조 1,200원으로 약 50% 급증하였고 전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여
2024년에 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투자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1년여간 조정 끝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으로 수급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동사도 앞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의 추세 흐름을 다시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지니틱스입니다. 이 지니틱스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선두 위치 확립과 웨어러블 기기에서 이 차전 성장 기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동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지난 7월 26일에 대신 밸런스 제5 스펙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이 팹리스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는 나이스 그룹의 관계사이고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터치 컨트롤러 IC로서 이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을 제외한 터치 IC 중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웨어러블 기기 전체에서 이 지니틱스가 터치 IC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터치 IC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핀테크 마그네틱 보안 전송 IC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여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공급하고 그리고 터치와 햅틱 기능이 융합된 웨어러블용 IC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시장의 빠른 선점과 그리고 기술력으로 국내 터치 IC, MST IC 그리고 햅틱 IC 시장에서 1위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공격적인 연구 개발 투자에 있었습니다. 매년 매출액의 12에서 13%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전체 인력 중 연구 인력 비중도 67%에 달합니다. 현재 무선 충선 IC 및 그리고 터치 지문 센서 융합 IC를 개발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동사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 글로벌 3, 4위인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터치 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 관련 매출의 증가 속도는 웨어러블 기기 전체 시장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경우 웨어러블 터치 기기 IC의 약 60%를 지니틱스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현재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지니틱스에서 담당하게 될 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어느 정도 이 중국향 큰 폭의 매출액이 증가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바닥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모멘텀들이 부각이 된다면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3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진중공업입니다. 신세계에 이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동서울 터미널을 매각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10%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5,3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진중공업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좀 보수적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호재는 좀 낮죠. 오늘 어제 이제 공시가 좀 났었는데요. 지금 매각금액 4천억 정도로 해서 2021년까지 계약금 1, 2차 중도금 잔금 따라서 모두 거래대금 지급한다는 뭐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자산 매각에 따른 구조,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흘러내리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호재가 나면서 재무 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지금 박차를 다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들어갈 자리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이 호재성일 뿐만 아니라 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보시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좀 차트가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 그때 한번 진입하시는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인데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의 1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도 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갤럭시 폴드가 일반 판매에 들어갔거든요. 관련해서 계속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밑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오늘 윗거리를 좀 어느 정도 길게 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갤럭시 폴드 판매 증가 기대감으로 지금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KH바텍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의 핵심 부품인 폴드폰 이 힌지를 납품함에 따라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는 지난달 1차 예약 판매부터 이번 달 3차 예약 판매까지 모두 완판을 기록하며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물량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보였는데 갤럭시 폴드는 일부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가격이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될 정도로 이렇게 형성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보이자 삼성전자에서는 예약 판매가 아닌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접할 수 있도록 일반 판매로 전환하자 이 KH바텍은 이러한 기대감을 높은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KH바텍은 폴드폰의 핵심 부분인 힌지 기술력을 삼성전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만큼 주목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실적은 지난 3년간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가도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하였고 특히 최근 1개월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무선 매수세를 보여 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겠지만 이번 갤럭시 폴드의 1세대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남은 2세대, 3세대에서도 폴드폰의 시장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치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좀 신고가 오늘 갱신이 됐거든요. 16,65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좀 매수는 어느 시점에서 해보면 좋을까요? 뭐 매수는 어느 정도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바닥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보유자분들을 한해서는 지금 매수가보다 아무래도 조금 한 13,000원, 14,000원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약간 눌림목이 보여진다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KH바텍 13,000원대에서 14,000원대에서 매수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소프트 홍성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키스트를 10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6%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억 원 규모 드라마인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제작 계약을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에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10월 15일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주가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 이평선과 22평선의 지지를 잘 받는 모습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22평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시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장 이제 추천드릴 종목 메가MD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메가스터디 계열 회사로 2004년 온라인 교육 정보 제공업 및 학원 사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대학원 입시 교육시장 1위 사업자입니다.
입시 및 원격 평생교육 사업을 주요 사업 영위로 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30개 직영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원 영업 양수를 통해 일반 자격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6월 더 캠퍼스 식립 독학관 대구 셀필관을 설립했습니다. 네, 메가MD는 이제 교육 온라인 관련 섹터로 교육 관련 콘텐츠와 솔루션 관련 기업입니다. 네, 방학 및 수능 시즌에 시장이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무형자산인 콘텐츠와 디지털 기기와 유통 경로의 다양화를 수요가 확대되면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겠습니다. 네, 메가MD는 최근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시사 그리고 교육개혁 추진 발언 등의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금일 문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 고용이라는 현실적인 대책 외에 조국 이슈로 타격을 받은 공정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공정이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치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으며 금일 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연설이 성사될 경우 이를 계기로 공정 메시지를 설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그리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대입 특혜 전수 조사 시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간단히 알아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1% 증가, 그리고 매출액은 3년 연속 흑자 기록 중입니다. 최근 취업 및 고용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진입 장벽이 낮은 국가 자격증 응시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리고 부동산 교육 시장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이 계절적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것으로 보아 재무 상태에 더욱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빠르게 급등하며 9월 20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 후 올바른 조정 후 다시 상승을 위한 일정 부분 순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며 기술적 분석 시 스토캐스틱 상승 파동 에너지가 저점을 높인 쌍바닥 패턴을 보여줘 앞으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3,650원, 손절가는 2,94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가MD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깝게 상승합니다. 2080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7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73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요. 이 10포인트 가깝게 올려내면서 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스쿱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이끕니다. 4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강세 나타냅니다. 59,900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강세 78,3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 0.8% 약세 이어갑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관망 기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만 1,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네이버는 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15만 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눈에 띕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8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0.6% 강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34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제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 연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강보합권, 그리고 신한지주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6% 상승세 65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16분경에는 51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지만요. 53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삽니다. 개인이 3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40억 원 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팝니다. 4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는 헬스케어 1%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5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잘 갑니다. HLB 장중한 때는 이 시총 1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새 342%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15% 이상 급등합니다. 일단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은 7조 7천억 원이고 HLB 같은 경우는 7조 5천억 원인데 하루 만에 시총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HLB 오늘도 이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 0.79% 하락세 16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MW 다시 반등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68,7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 펄어비스가 다시 5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큽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 머트리얼즈 좀 최근 올랐던 만큼 오늘도 쉬어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도 1% 넘게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빠지면서 6만 7천원대 이탈되고 6만 6,9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헬릭스미스도 2% 강세, 메디톡스도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 잘 갑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상승 흐름 탑니다. 1,173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현재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8월 6일에 동진 세미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9%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8월 6일에 동진 세미캠을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사양을 좀 잘 펼치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좀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게 올라왔던 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삼성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엮이면서 좀 올라왔던 게 그런 부분인데 일단 한 10월 10일 정도에서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1선을 지지를 좀 받고 있지만 조금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신 분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장에서 유니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는 방산 산업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이런 시리아 문제라든가 또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니드 같은 경우는 정술, 통신용 무전기라든가 특수 장비, 그다음에 지휘 통제 체계, 그다음에 무기 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전출 교육 및 해외 수출 등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수 사업 쪽으로서의 항공 시스템 통합 사업과 UCT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좀 보면은 06년도에 보잉 사업에 좀 전략적 제휴 체계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잉 사업에 있어서의 항공 전자 장비 공급에 대한 협약 체결도 있었던 경험, 그다음에 14년도에 에어버스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좀 체제를 좀 안비하는 데 있어서 좀 계약이 있었던 그런 부분. 그래서 민수 사업과 좀 관련이 되겠고요. 주력 제품으로서는 방위 산업용인 무선 전송 장치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드론 쪽에도 또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에 사용되는 데이터 링크 솔루션 공급하고 있고, 15년도부터 해서는 수직 이착륙 드론 통신 기술도 개발에 성공했고, 최근에 보면은 드론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도구로서 하나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데이터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이 되겠다는 거고, 최근에 미국의 스트라이버스와의 군 AI 정찰 감시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빅데이터를 위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연계하면서도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7,02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먼저 미국 증시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그리고 브렉시트 낙관론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일단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대화가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 12월달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지금 15일달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최근에 조금 늘리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아졌던 것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최근에 고점 영역이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치에서 큰 폭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은 성장 모멘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변동성의 안정적 대응이 가능한 좀 실적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연말의 수급 강화가 기대될 수 있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특별한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자, H&T가 주식 분할에 대한 공시가 나와줬었는데요. 자, 일단 H&T가 한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 분할 공시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발행 주식 총수는요, 액면 분할 이후에는 1,714만 주 정도에서 8,573만 주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1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요, 액면 가액을 낮춘 만큼 주식의 시장 가격도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의 자본이득은 솔직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주당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좀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만약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가 좀 저렴해지기 때문에 많은 주식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지만 현재 지금 H&T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지난 2분기에도 당기 순이익이 100억 원대 이상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할 예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13,000원대 수준의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하향 돌파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장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과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바이오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HLB가 있고요. 그리고 필룩스나 헬릭스미스, 그리고 신라진과 같은 기업들이 가장 핫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기업 모두 다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요. 임상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자, 최근에 하지만 네 종목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헬릭스미스나 또는 신라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요, 헬릭스미스는 사실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사실 악재성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도 아닙니다. 역시나 테마성으로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릭스미스나 신라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필룩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했죠. 단기 순이익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인상으로 올라가는 바이오주라면 사실상 헬릭스미스나 신라진보다는
필룩스가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HLB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줬습니다. 자, 왜냐? 사실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거의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고점에서 사지 않은 이상은 다들 수익 구간이 있으시겠죠. 따라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도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적적으로도 불안하고 악재가 나왔던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매수 포지션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이 역시나 부진한 기업이고요.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 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다시 하락 반전하면 거품이 빠지면서 상당히 낙폭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실한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를 정하고 대응을 하시고요. 최대한 손절가를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끌어올리면서 짧게 매매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원픽 관심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원픽 관심주는요,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자,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5G 관련된 종목들을 거의 대부분 매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역시나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는요,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그리고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유무선 통신 장비 시장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제품으로는 이더넷 스위치라든지 TPS 솔루션, 그리고 FTTX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자, 2000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를 했었고요. 201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자, 그렇다면 다산 네트워크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업 다각화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주요 계열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자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인 다산존 솔루션즈,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명가라고 꼽히는 핸디소프트, 그리고 전자파 기능성 소재 국내 1위 기업인 솔루에타라든지 또는 플랜트용 열 교환기 기업인 DTS,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인 DMC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해왔던 게 바로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자, 각 계열사별 책임 경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각 계열사도 일을 잘하고 있지만 계열사들 간의 이런 상호 협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커넥티드카와 같은 이런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계열사끼리 일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너지 효과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강점을 보면요, 글로벌 사업부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1993년도에 창업한 이후에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내 1등 통신장비 업체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입니다. 자, 2000년도 이후에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통신 기술을 공부를 한 전례가 있고요. 2016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상장사죠. 존 테크놀로지를 인수해서 다산존 솔루션즈를 설립하면서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와 그리고 노하우로 글로벌 사업부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점으로는요, 역시나 5G 관련된 부분의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섹터였던 이 5G 산업은요, 아직 사실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었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한 면이 많고요. 일단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지금 5G SA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장비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산 네트워크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국내 통신 장비 1위 업체로 국내 기업들과도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과도 상당히 교류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G가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5G 산업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성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은 기업이 바로 다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역시나 기업이 아무리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도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중장기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런데
다산네트워크는 사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 중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자,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하지만 2분기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우리가 조금 주가가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어닝 쇼크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요. 일본 통신사 두 군데로부터 이제 최대 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까지도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지만 이미 실적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3분기 이후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자, 사실 2분기 때 영업이익은 좋았지만요. 2분기 때 사실 순이익은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적자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일단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지금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죠. 3분기는 사실상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약간의 영업이익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폭락까지 이끌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 조정을 이용한 저점 매수 특히나 중장기 관점에서 베팅하시기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주가 추이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